교재 170쪽입니다. 교재 170쪽. 네, 거기 개념 박스들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봐봐. 거기 보이면 이제 처음 보는 기호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막 이상한 막 공식 같은 것도 좀 보이고 그러지. 아까 선생님이 그 오답풀이 하는 그 시간에 좀 잠깐 얘기했는데, 수열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수열이 소단 크게 봤을 때 세 군데로 나눠져서 등차 등비, 그리고 여기 수열의 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귀납적 정의라는 그 개념을 배우는데, 귀납적 정의라는 건 좀 수학 그걸 어떤 원리를 활용해서 어딘가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 같은 거를 새롭게 이제 배우는 파트고, 막 유형을 막 쪼개갖고 뭔가를 하고 이런 스타일의 단원이 애초에 아니라서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형적으로 막 다양한 유형이 나오는 단원 자체가 아니라서 실제로 뭐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는 뭐가 어렵냐면 공식이 너무 다양하게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달라져갖고 유형이 되게 다양해.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게 어려운 그런 단원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공식을 무조건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근해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공식 오늘 소개해주는 거에서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채로 넘어가면은 이 단원을 그냥 안 배운 거랑 똑같거든, 아예. 그러니까 여기는 좀 공식을 내가 의도적으로 깜지를 써서라도 좀 외워야 하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은 수열의 이제 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갑자기 앞에서 수열의 합 얘기를 신나게 해놓고 갑자기 또 무슨 수열의 합을 더 얘기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3, A5, A6, A7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걸 이제 기호 같은 것도 나타내고 미지수로도 표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려면은 S7에서 1부터 7까지의 합에서 이 앞에 몇 개 빠졌죠? 3개 빠졌으니까 S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만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새로운 기호를 통해서 이런 조금 불편한 과정들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호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거기 첫 번째 개념 박스에 합의 기호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합의 기호라고 써 있는데, 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요게 어쨌든 또 처음 나오는 기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모양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삐침 같은 게 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서 뭐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좁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기호라는 것도 사실은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진 기호대로 좀 사용하도록 잘 좀 사용을 하면 좋겠고, 얘는 읽을 때 뭐라고 읽을 거냐면은 시그마라고 읽을 거야. 시그마라고 읽을 거고, 그리스 언어에서 알파벳을 이렇게 칭할 때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칭할 때 A, B잖아. 순서대로 따지면 알파벳이랑 접목을 시켜보면 거기에 이제 S에 해당되는 S, 그러니까 합이죠, 썸.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S 말고 새로운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뭐 좀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잘 봐야 돼. 요렇게 이제 시그마 기호를 쓰고 여기에 어떤 문자를 쓸 거야. 근데 이 문자는 뭐냐면 항의 번호를 뜻하는 문자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대명사 같은 거야. 대명사 같은 거. 알겠지? 요 문자에 막 너무 막 신경 쓰이면 안 돼. 그래서 어떤 항의 번호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면은 1번부터라는 뜻이야. 항의 번호가 1번부터 n번까지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를 앞으로 시그마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얘는 시그마 k가 4부터 7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뒤에 자리는 뭐가 오는 거냐면은
일반항이 올 거야. 일반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시작하는 항의 번호, 합을 시작하는 항의 번호, 시작하는 항 번호고, 여기가 끝번호, 마지막 항의 번호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일반항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할 때 일반항을 구하지 않은 채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A3가 뭐고 A7이 뭐일 때 우리가 A1과 D를 구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뭔가를 끄집어내는 형태로 많이 풀었었잖아. 근데 이제는 자꾸 일반항을 끄집어내는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여기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항이 있어. 2, 5, 그다음에 8, 11 이렇게 진행되는 이제 항이 있어. 얘들아 이거 일반항 우리 만들 수 있죠? 그냥 금방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이 n번째 항이라고 해보자. 이 n번째 항 자리의 일반항은 3의 배수에서 뭘 빼면 돼? 1을 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n번째는 뭐가 올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쓰는 게 바로 일반항이잖아. 그치? 그래서 등차 등비처럼 우리가 공식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일반항의 의미가 뭐였지를 아예 생각하지 않은 채로 공식에 그냥 때려 넣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항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럼 n번째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수열에서 K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나열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선생님 자꾸 표현법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 단원에서 이미 하던 거야. 사실 하던 건데 기호를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새롭게 느낄 수 있어서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냐면 n에다가 1 넣어. 잘못 썼어. 왜 k가 돼야 돼? 우리 이제 k라는 문자로 바꿔서 쓸 거니까 k가 1일 때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첫 번째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넣는 거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이 되는 거고 해서 10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30 빼기 1이니까 29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이야,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존에 하던 거를 조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이제 등차, 등비 이런 거 아닌 걸로 한번 해볼게. 얘를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표현을 해볼 거야.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쓰려면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고 했었잖아.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뒀을 때 쭉 가서 n번째 항은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분자는 1이니까 요 n번째 항에서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야. 그럼 분모에다가 뭘 쓰면 되겠어? n 플러스 1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요 자리에 k가 1부터 라고 할 거고, k라는 문자를 사용하기로 이제 흔히 쓰는 문자야. 그래서 이걸 쓰기로 한 거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일반항을 표현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몇 번째까지 몇 번 항이야? 이거 17분의 1은 16번째 항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 문제의 답인 거야. 시그마를 통해서 얘를 표현하시오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연습들을 이제 할 거고, 뭐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2, 6, 8, 10, 14, 18번까지만 한번 해볼게. 얘들아 똑같아. 이게 등차 수열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듯이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닌 상태에서도 우리가 막 규칙을 찾는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항상 계속 n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좀 자꾸 생각을 해줘.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첫 항이 2고 그 다음에 4가 증가하는 형태잖아. 4씩 증가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언제 했냐면은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문자어식 배울 때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 이런 거 있었어. 바둑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증가시키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렇게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가갖고 이거에 뭐 이게 n 번째일 때 뭐 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거든. 그런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사씩 증가하는데 첫 번째 항은 규칙을 어겼으니까 n-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바로 보이는 사람은 바로 해도 되고 등차 수열인 게 보이는 사람들은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듯이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n번째 항을 구해서 또 마찬가지로 시그마 D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K는 1부터 이거 몇 번째 항까지야? 5번째 항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K라는 문자를 시그마에서는 쓰기로 했으니까 4K-2죠? 다항식일 때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이거 이제 시그마의 표현이고요. 보자, 170쪽에 지금 선생님이 한 거를 시키는 게 왼쪽 줄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현된 거를 나열해서 표현해보고 나열해서 표현되어 있는 걸 기호로 줄여서 한번 표현해보고 기호에 대한 사용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해봐. 뭐야, 샤프가 멈춰있는 애들 같지? 1272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그러면 얘기 좀 해줘. 오늘 다시 보여줄게. 그쯤에서 이렇게 멈춰있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강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이거 두 개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봅시다. 지금 73번 문제는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걸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라 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요 J라는 문자는 그냥 대신 뭔가를 대신해서 사용을 한 거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J를 사용해서 나타낸 다항식이 있잖아. 여기 J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 라는 의미야. 그냥 넣으면 돼. 그냥 말 그대로. 그 얘는 그냥 넣으면은 1 넣으면 3, 그 다음에 2 넣으면 5, 근데 더해니까 자동으로 덧셈을 같이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넣으면은 7 해서 그 다음에 n까지 넣는 거니까, 그래서 2n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표현해 주시면 돼요. 거꾸로 이렇게 표현된 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어떤 규칙을 통해서 나타내어 있는 수의 합을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세요 했으니까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인지는 좀 이따가 생각을 하고, 이 식의 규칙은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거듭 제곱이죠. 변하는 수는 지수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3의 k제곱 넣으면 돼. 여기다가 1, 2, 3 넣을 거니까. 이해됐지, 그렇지? 그럼 이제 729는 몇 제곱이냐? 6제곱이? 6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말고 뭐 그 위에 있는 것들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 거지. 별거 아니야. 지우고. 보자, 얘들 이제 두 번째 개념 박스 보시면은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이제 제목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거든. 그냥 풀어서 생각해 보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k 자리에 1부터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a1, a2 해갖고 an까지 더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1 B2 해서 BN까지 넣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더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우리 덧셈은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A1 플러스 B1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A2 플러스 B2를 먼저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AN 플러스 BN도 이렇게 마지막에 붙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얀색 식을 표현한 식이 바로 얘인 거죠. 그렇죠? 그냥 이런 의미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지금 왜 보여주냐면은 너네가 저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거 성질이니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것과 굳이 막 깔깔 외우지 말라는 것을 구분해주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얘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열해서 잠깐 표현해봐.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 시간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금방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이런 것들은. 이걸 막 외우려고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함정 문제들이 하나씩 나와. 그런 것만 체크하자. 어떤 함정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성질을 사용할 때는 범위가 똑같아야 돼. 범위가 같아야 사용 가능. 범위가 같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여기 지금 이런 형태로 문제를 줘놓고 1부터 9까지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도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이 막 이제 문제를 정신없이 풀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시그마 이제 도배 형태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갖고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요렇게 이제 표현하려고 막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선생님이 왜 써주냐면, 안 되는 건데 왜 썼냐면은 자꾸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도하려고 막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성질 없어. 그럼 만약에 이런 성질이 없는데 이런 형태의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나열하세요, 수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열해서 생각하라는 거야. 요런 성질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을 시키려고 쓴 거야, 알겠지? 요거 오히려 써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쓰면 안 돼.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순서가 뭐냐? CAK. 얘들아 봅시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다항식이 오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앞에 K라고 써 있는 얘는 여기서 우리가 문자로 생각하기로 한 기준이야. 그럼 여기서 빨간 네모에서는 K만 문자인 거거든?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야? 단순한 상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C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 C는 밖으로 나오고 K는 1부터 N까지 그냥 A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는 K에 뭔가를 넣을 때 전혀 작용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 이것도 나열해서 생각을 해보면 1부터 넣으면 CA1, CA2, CA3 이런 거를 얘기를 뜻하는 거잖아. 그럼 다 C가 있으니까 C로 묶어서 A1, A2의 합을 따로 구해도 되는 거지. 그럼 C 곱하기 시그마 AK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얘는 K라는 문자가 그 일반항 자리에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렇게 해보자. 여기가 지금 10이야 10. 10이라고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상수로만 이루어진 일반항이라는 거는 수의 나열이 그냥 이 상수로 똑같은 수가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항 번호를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 얘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C들을 다 더해 라는 거니까 얘는 10C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를 10번 해 라는 의미인 거야. 지금 우리 기호 배우는 중이야. 선생님 왜요? 뭐가 왜요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상수가 있으면 상수를 이 개수만큼 더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종이야 여태까지 쉬다가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게 거의 개념 박스 2번에 있는 내용이고,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냐면은 문제 풀면서 계속 활용은 될 건데, 단순하게 이제 성질 부분만 갖고 이제 문제를 풀게끔 하는 유형들은 보자, 얘들아,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지금 그 일반항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거야. 범위 똑같은지. 범위가 똑같다면은 이 일반항들을 합하거나 뺐을 때 저 성질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걸 이제 기준을 갖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냐면은 K가 1부터 5까지 2 AK 플러스 BK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지금 요거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두 일반항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요 앞부분만 보면은 일반항 앞에 그냥 상수가 곱해진 형태잖아. 그럼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k가 1부터 5까지 bk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해되지, 그치? 그럼 얘가 얼마였죠? 2였죠, 얘가. 2, 4, 그 다음에 얘가 5였으니까 얘는 9가 되겠네. 괜찮지, 그치? 괜찮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 정리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 k가 1부터 5까지. 일단 원래 여기 중괄호 쳐야 되거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할 때 중괄호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 이렇게 대충 알아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얘가 지금 시그마가 적용되어 있는 일반항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이 괄호 안에서는 얘네들끼리는 단순하게 그냥 다항식이야. 연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방법으로.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죠. 그럼 여기서 k는 1부터 5까지 하고 ak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괜찮니? 그러면은 얘가 8이었죠, 그쵸? 8. 얘 얼마야? 5죠, 그쵸? 5를 빼는 거야. 그래서 빼기 5 해갖고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괜찮죠, 그쵸? 괜찮죠? 그래서 이게 성질이고 별거 없잖아, 사실. 더하기 빼기 되고 그다음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고 상수만 있으면 그냥 개수로 곱하면 되고 그게 전부야, 알겠지? 그래서 170쪽에 그 1278번부터 쭉 밑으로 라인 있죠, 그쵸? 선생님 지금 예시든 유형들이거든. 한번 쭉 한번 해봐.
C가 있으면은 요 일반항 자리에 상수가 있으면은 항의 개수를 그냥 곱하자고 했었잖아. 그렇지? 마지막에 1을 10번 더하자는 뜻이니까 1 곱하기 10이야. 마지막. 알아들었지?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보자. 얘들아 칠판 보세요. 또 다 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진행을 할게요.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함정 문제 같은 스타일의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걸 이거 어디서 옛날에 되게 막 그 기똥차게 되게 속게끔 만들 법한 문제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문제를 못 찾아갖고 선생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어 왔거든. 근데 이제 이게 속일 것처럼 보일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막 누가 저걸 속아요,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너무 의미를 두지는 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저런 공식이나 성질을 그냥 외우는 것에 꽂혀버리면 이 모양을 보자마자 이거 덧셈이나 뺄셈이니까 묶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AK-AK라고 써놓고 그럼 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0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개수랑 곱하는 거니까 그냥 0인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게 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주의하자라는 거야. 지금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랑 두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항의 개수는 9개씩 더하는 건 맞지만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죠. 이때는 저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모양을 그냥 대충 외워놓고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수열 앞에 따른 설명을 수업할 때도 자주 했던 얘기인데 무조건 공식을 무조건 외워놓고 그거에 막 끼워 넣으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수가 나열된 게 수열이니까 자꾸 수를 나열하면서 풀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문제를 선생님 몇 가지 보여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넣어서 푸는 거야. 얘는 A1, A2 해서 A9까지 더하는 거죠. 그리고 빼기 얘는 A2, A3 해서 A10까지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2부터 9까지 다 사라지는 거 보여?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냐면 A1 마이너스 A10만 남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10 빼기 1 하면 돼 그냥.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거의 그냥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 수준 문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수열 문제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을 조금 선생님이 몇 개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모르겠네. 나열해. 넣어보면서. 그러면서 뭔가 다시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만 얘기하고 다음 거 설명할게요.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걸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여기까지 A를 제곱이라고 하자. 얘들아 봅시다. 모양 봐봐. 딱 봐도 하기 싫게 생겼죠, 되게. 그쵸? 하기 싫게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일반항의 공식을 알고 있는 건 아니야. 그치?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나온다라는 것까지만 그냥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한번 봐봐. 이 밑에 있는 거는 우선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성질을 이용하면은 얘랑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 모양도 사실은 그냥 K에 1부터 넣어보는 게 훨씬 쉬운 유형이야.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K에 1 넣으면은 여기다 1 넣으면은 A1이죠. 여기다 1 넣으면은 A2죠. 이게 첫째 항인 거야. 이 수열의 첫째 항. 그 다음에 더하기 2 넣어주세요. A 몇 대? 3, A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 넣을게. 그럼 저기다 10 넣으면 A 몇 대니? 19 플러스 A의 20. 그럼 얘는 뭐냐면 K가 1부터 몇 가지? 20까지 AK를 더한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요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끝 항번호의 제곱을 하면 된대. 그러니까 20의 제곱이니까 그냥 400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문제는 오히려 성질을 쓸 수 있는 문제거든? 성질을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안 쓰고 그냥 대입하니까 훨씬 더 쉽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공식들 잘 외워야 되는 단원이면서도 그 공식만 믿고 의지하면 안 되는 단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좀 어려운 단원이라고 표현을 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령껏 문제 잘 푸는 사람들이 조금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원이거든. 그래서 한번 또 보여줄게요. 또 어떤 식이 있냐면은 K는 1부터 10까지. 보자. 요거 계산하세요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뭘 계산하세요라는 문제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야. 공식 외워놓고 그거 잘 적용하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시그마 성질 써서 얘 AK 빼기 얘 A 10-K로 딱 분류해 놓을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도 준 정보가 너무 없는데 이제 이럴 수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넣어보면은 사사사사삭 지워지는 문제거든. 넣어보면은 1 넣으면은 A1 A9 이게 첫째 항인 거야. 이해됐죠? 그렇죠? 더하기 시그마는 합을 뜻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 넣으면 A2 A8. 그래서 마지막에 9부터 넣어볼게. 9 넣으면은 A9 A1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 넣으면은 A10 A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형님 문제를 잘못 만들었나 보다. 빵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건 뭐 선생님 예시 드는 문제니까 얘네들도 지워지는 거 보이죠, 그렇죠? A1과 A1 지워지고 A9 지워지고 당연히 A2 여기서 지워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지는 문제인 거야 얘도. 그래서 얘는 답이 빵이 나오게 선생님이 만들려고 한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넣어서 하는 문제. 그러니까 9까지만 넣었어야 했나 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 훨씬 잘 보이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허건날 나오는 문제인데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여러분들이 또 요 파트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 만났을 때 그렇게 자꾸 이거 성질 쓴다. 이거 성질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얘는 연립방정식 문제야.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있는 걸 때문에 대문자 A로 치환을 할게. 그리고 1부터 5까지 BK가 있는 식을 B로 치환을 할게. 그럼 얘는 A 플러스 B는 10이죠? 얘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A 곱하기 B 구하세요라는 문제인 거야. 그냥 단순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질 사용하는 문제들 또는 성질 사용하는 척 하면서 나열하는 문제들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고 문제 좀 풀고 가자. 172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이제 위쪽 부분 보면 선생님이 뭐 예시 들었던 유형들이 쭉쭉쭉 비슷한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하고 우리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연습을 하자잉. 1305번 풀어볼게요.
힌트 써놨습니다. 힌트. 그냥 이렇게 흰 백지 상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여서 요거 지금 쓴 게 요거 이용해서 풀면 돼. 요거 이용해서. 계산 실수. 맞아, 그렇게 푸는 거 맞아. 근데 똑같이 왜 답이 불가리 똑같이 나왔어? 내가 저 아니야, 체이도 계산 실수야. 그렇죠. 그렇지. 가끔 그 시중교재도 답이 틀린 게 가끔 있어서. 정답이 똑같으면 좀 무서워.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인데 답이 지금 그 10의 자리에 계속 틀리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봐. 맞아. 다시. 다 오답이죠. 다 똑같아. 이제 뭔가 어디서 같은 연산오류인지 아니면 어떤 정리오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내가 480 아니야. 다 480 하고 나 부르지 마. 나 물어봐봐. 다 480이라고 써놓고. 다시.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못 푼 사람이 많은 선생님이 끊는 거거든. 나만 못 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봐봐,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성질에서 속임수 파트 범위가 같으냐 다르냐 얘기를 하는 부분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봐봐, 먼저 이거 시그마 성질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의 일반항을 덧셈 뺄셈으로 묶어놨으니까 분배 법칙 하듯이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다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 지금 1부터 n까지라고 써 있어. 그럼 여기다가 30까지니까 30 놓고 30제곱 바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표현을 한 게 뭐냐면은 1부터 20까지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1부터 30까지랑 1부터 20까지를 따로따로 구해서 계산을 할 건데 AK랑 BK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요거에 의해서 900인 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부터 30까지 BK는 요거에 의해서 이거의 2배니까 60인 거 이해되죠?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부터 20까지 AK 하면 얘는 400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20까지 BK 하면은 40이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니?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얘랑 얘로 이제 시그마를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해서 AK 빠졌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를 빼면 되는 거 이해되니?
이거 괜찮지, 그치? 요즘 글씨가 좀 뭉개져갖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1부터 30까지의 합에서 1부터 20까지의 합을 빼면 21부터 30까지만 남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얼마였냐면 900이었어. 그치? 900 빼기 얘가 얼마였냐면 400이었어. 400.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지금 계산한 부분이 500인 거야. 됐지, 그치?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은 500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1부터 30까지 BK잖아.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돼. 그 20이죠, 그쵸? 20.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야. 1부터 30까지면은 2가 30개 있는 거라서 2 곱하기 30을 한다고 선생님 설명을 했죠. 21부터 30까지면 2가 몇 개 있는겨? 몇 개 있는겨? 10개 있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럼 여기 마지막 뭐 와야 돼? 20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500 마이너스 뭐예요? 80, 네, 그렇지. 20 해갖고 420에서 20 더하니까 440 이렇게 돼. 됐지? 알아듣겠지, 그치? 그러니까 171쪽으로 돌아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연의 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 3번 개념 박스 보시면요, 공식 3개 들어온 거 써있는 거 보여요? 분수로 되어 있는 거? 그게 근해 공식처럼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툭툭툭툭 쓸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밥 먹듯이 계속 사용을 할 거야. 알겠지? 거기에 선생님이 공식 2개를 추가로 알려줄 거야. 추가로 많이 쓰는 것을.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총 5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지금 여기서 제일 메인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 얘기라서 이론적으로 어려운 거는 크게 없는데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얘들아 봅시다. 너무 쉬운 얘기죠. K의 1부터 N까지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니까 얘는 그냥 자연수의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나열해서 설명하면은 요렇게 해서 n까지 더한 형태네, 그치? 요거 우리 얘기했었죠, 그쵸? 얘는 우리 공식 뭐 증명하거나 할 필요 없어. 끝에 거랑 끝에 거끼리 곱한 다음에 한 개수의 2분의 1 개수 곱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n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n개 곱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치? 그래서 얘를 잘 예쁘게 정리한 식이 바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괜찮지, 그치? 요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K가 1부터 N까지. 얘는 무슨 뜻이냐? 자연수 제곱을 다 더하는 거야, 순서대로. 그러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할 건데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증명을 해줄게요. 얘는 6분의 거기 뭐야, 두 번째 써있는 식에 이거 제일 많이 써, 이 공식을. 이거 잘 기억해야 돼.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공식이고, 이 공식을 증명도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우선 증명까지 해놓고 우리 좀 쉬었다가 합시다. 보자, 이 문제의 증명은 되게 이상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축차 증명법인가, 옛날 용어야. 요새는 안 쓰는 용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완전 제곱식의 거듭 제곱을 변형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잖아, 얘가. 그치?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할 거야.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은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식을 써놓고 K의 1부터 N까지 대입할 거야. 실제로 K의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보면은 K의 1을 넣어보자.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죠. 그쵸? 그러면은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플러스 1이 되고 K에 2 넣을게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K에 n을 넣을 거야. K에 n을 넣을 거야. 그러면은 저 여기 밑에 더 써야 돼서 n을 조금 위에다 쓸게. 그래서 K에 n을 넣으면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n의 제곱 3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양면을 더할 거야. 양면을 더하면은 좌변에서 얘네 둘이 사라지는 거 보이죠? 얘네 둘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면서 얘까지 이렇게 사라져. 그럼 좌변은 누가 남냐면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리고 우변 잘 봐봐. 우변은 여기 보니까 3은 계속 상수니까 고정이 되어 있고 얘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의 합이야. 그치?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는 식이 생겨.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한번 봐봐. 3 그대로 남아있고 1부터 n까지의 합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3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값이 나와. 그리고 플러스 이거 1이 몇 개 있어? n개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n이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지, 그치? 그래서 얘 위로 올려서 쭉쭉 진행을 할게요. 여기다가 올려서 정리를 하면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3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얘야. 지금 쓰고 있는 부분.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거는 배웠어, 방금 배웠어.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앞에 있는 3 때문에 3 써준 거야. 그리고 플러스 2분의 2n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좌변 다 전개하고 여기 있는 n들 다 이항하고 마지막에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식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좌변 전개하면은 n 세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 이항 정리해서 넘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 그다음에 여기서 2분의 3n에다가 2분의 2n 넣으니까 2분의 5n인가? 그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5n이 되고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돼. 나 지금 예구하고 싶은 거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좌변 정리해서 양면에 3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n 세제곱에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3n 제곱인가? 2분의 3n 제곱.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n이죠, 그쵸?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사라진 거고 여기에 3분의 1을 한 다음에 통분할 거야. 3분의 1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3분의 3n 세제곱인데 6으로 통분해야 되는 거죠. 여기 6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6분의 2n 세제곱인가? 2n 세제곱이고 얘는 3n 제곱이고 얘는 그냥 n이죠, 그렇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가 돼. 분자가 n으로 묶으면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고 6분의 이거 2, 1 하면 되거든. 그래서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외우셔야 돼요. 는 장난이고 아무튼 우리는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증명법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증명을 좀 잘 안 해주는 파트이기는 해. 근데 왜 증명해 줬냐면 심화 문제에서 저 증명 과정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문제가 있거든. 어떻게 판단하냐면 수열 파트에서 이 모양 나오면은 하나씩 넣어보면서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더해서 이렇게 유도하면서 하는 어떤 과정에서 구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필요 없지는 않아서 보여는 준 거야.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런 것까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공간에다가 적어놓고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현역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좀 쉬세요.